내가 물린 주식이 이 다음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트렌드를 갖고 있을 것인가, 주식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주식인가.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달에 HBM이 처음 나와서 뭐 본딩 공정이든 뭐든 이런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가. 예전처럼 레거시, 예전 레거시냐. 레거시 것들은 새로 회자될 확률보다는 그냥 꾸준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럼 지금까지 뭐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단순화해야지 사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24년 2월 기준으로 나 이제 5천만 원 있는데 나 이제 처음 뭔가 주식을 하려고 한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국내로 내가 지금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미국 주식 뭐 이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좀 선정하는 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좀 편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구독자들은 답을 정해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무래도, 네.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네. 미국 시장이 빠지면 국내 시장 안 빠질까요? 아무래도 같이 빠지지 같이 않나요? 커플링 될 확률이 좀 높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고점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러면 국내 주식도 조금 이따 들어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현금. 들어가지 마라. 현금. 둘 다 별로 현금 좋지 있다가 않다. 좀 유의미한 가격대가 도달할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의 가격 그 지수대라든지 네. 혹은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 유의미한 좀 가격대까지 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일단 시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가 더 낫냐 이거잖아요. 어디 낫냐를 봤을 때는 저는 성향상으로 국내. 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미국이 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저는 좀 액티브하고 이런 거는 국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쭉 가고 뭐 이제 속상한 거 좀 없다. 약간 이런 거 속상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약간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리는 뭐 미국 주식들에 조금 더 적당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럴 수는 생각보다 있지만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다. 그렇죠. 좀 답답할 수 있고요. 답답할 수 있죠. 답답하다는 거에 반대로 의미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막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변동성이 좀 큰 거죠. 변동성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그 주식 말고 뭐 다른 뭐 대체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채권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에 이제 베팅하면은 채권도 괜찮은 투자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금도 그렇고 뭐 이런 대체 투자자 뭐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채권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저도 신입사원 때 채권 매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내가 그 대체 자산에 들어갔을 때의 리스크를 너무 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PF 아시죠? 네네. 잘못 터지면 큰일 나요. PF는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부터 그런 건설사 발행단 ABS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싹 빼야 돼요. 싹 빼야 되고 그러면 국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국채도 10년짜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저희가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듀레이션이 길면은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0.5% 움직이면 거의 4, 5%씩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가 팔아야 될 황금성의 시기일 때 잘못되면은 터질 수 있다. 그럼 만기 짧은 거 해야지. 그 만기 짧은 거는 또 리스크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만기가 예를 들어 건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또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투자 대상의 리스크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걸 이게 저희가 증권사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어그리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만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의 약간의 그 유휴 자금 시기 때 그렇게 한다면은 만기 1년 반 정도짜리 회사채 그 중에서 A 등급 이상 그 중에서 PF 익스포저라든 이런 거 없는 대형사들 있는 것들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일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회사채 일부 낼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지역개발처라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주식이 아니고 이런 대체 투자 자산들이 만기가 너무 길면은 내가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
좀 편하게 대부분 설명 드릴 때 뭐 난 길어도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도 한 몇 년 되면 지겨워지는 것처럼 네. 똑같이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렇게 대체를 할 때는 아예 만기를 정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금 투자에 대해서 다시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위기가 오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뭐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금은 뭐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금이 상당히 좀 비싼 구간에 다시 또 왔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그냥 개인적이지만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꾸준할 것 같습니다. 금은요. 그냥 꾸준할 것 같고 대체자산 투자의 개념이고 여태까지 우상향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또 금하면 또 이제 코인이 생각이 나요. 또 비트코인. 네, 예. 네. 그래서 어느 자산이 조금 더 실물적으로 될 것인가는 각자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어쨌든 그 지점에 이제 고객분들 중에 뭐 아무래도 자산가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어떤 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있으시고 그런데 조금 본류가 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이런 것만 하시면 괜찮은데 또 거기서 이제 화끈한 걸로. 알트로 가시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말려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번 이제 네. 거덜나고 오시는 거죠. 또. 아. 그래서 왜 세게 안 말렸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특성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화끈한 걸 좀 원하시는. 아, 이게 우리나라 어떤 이 국민성 같은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많이 의견을 보시죠. 그런데 네.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 예금하실 거면 은행 가서 하시고 네. 주식만 하실 거면 증권사 가서 하시고 이런 식의 각 투자의 전문가들 각 투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곳에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드려요. 근데 코인 경우는 뭐 제대로 된 뭔가의 그런 거 자체가 주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약간 실물 기초 자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조금 덜 하잖아요. 네. 덜 하기 때문에 안정된 건 몇 개만 해야 되는데 일로 가니까는 좀 하긴 예. 그렇죠. 예. 이게 뭐 어떤 근거로 뭐 만들어져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변동성 때문에 막 변동성이 들어가시는 너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관심도는 관심도는 올라왔다. 있으십니다. 어. 언제 많냐면 주식 안 좋을 때. 네. 주식 안 좋을 때. 요즘에 조금 요즘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 요즘. 코인 어떠냐? 네. 아 그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냥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비트코인 정도만 관심 가져라 정도? 좀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런 시기가 대부분 네. 시장이 저점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손절 쳐야 될 때는요. 네. 많이 올라갈 때 손절을 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많이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빠질 때는 조금은 반등을 보고서 팔더라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지금 오늘 빠지고 내일 하루 더 빠지면 이제 나라 잃은 것 같은 표정으로 다 손절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개인들 투자 자금의 그걸 로스컷, 솔절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투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투매가 난 다음에 항상 바닥이 이루어지거든요. 주식하시면 다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대부분 그 투매에 동참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그런 역할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긴 한데 여기서 투마에 동참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무슨 얘기 많이 드리냐면 신용은 줄이자. 신용 하시는 대출 많이 가지고 뭐 대출 하거나 이런 건 것들은 절대 좀안 내 해도 돈이라면 일단은 지금 지수 때 혹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버텨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든 한국 주식에 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이 네. 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음 편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거 정리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기다려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 그러면 기다리면 뭐 좋은 시절이 온다 이러면 뭐 기다리겠지만 좀 약간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이거 얘기하려면 밤새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농담이고요. 그 좀 적당하고 괜찮은 주식 네. 실적도 나오고 반도체이기도 하면서 2차 전지이기도 하면서 괜찮은 종목을 사 드렸는데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저점 맞춥니까? 네. 소위 물렸다고 하죠. 물린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그럼 매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한 몇 달 안에 그 엑시트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는 거죠. 좋은 회사면. 네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돌아오는 게 없어졌어요. 예, 다시. 그냥 물리면 계속 빠져요. 어. 그 무섭죠, 굉장히. 네. 아까 바이오도 그랬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소위 시장 자금이 내가 물린 주식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식이 물리면 안 올라올까 고민을 했더니 3년 전부터 신규 상장주들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LG화학에서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 2등이잖아요. 시가총액 거의 100조가 다 되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그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네. 하이브 그런 것들. 굉장히 10조 단위 이상 것들의 주식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글로 다 돈이 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도 이럴 확률이 있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몇 달도 주식이 소위 신상만 가요. 신규 상장주들로만 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새로운 주식들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회사의 내용이 좀 깔끔합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을 때 상장을 하거든요. 네. 좋은 상태예요. 회사에 이익단도 뭐 2년 연속 흑자, 뭐 계속 이익이 증진하는 시기, 그리고 심지어 기술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금이 글로 가요. 왜 지금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먼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갑자기 무조건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이고요. 네. 정말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대답이 나오냐면, 방송 특징이 이제 이런 거죠. 성장성이 있고 이익이 증진하는 종목이면 갑니다. 네. 근데 성장성이 있고 이익 증진도 안 간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물린 주식이 이 다음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트렌드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먼저 맞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주식인가.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달에 HBM이 처음 나와서 네. 뭐 본딩 공정이든 뭐든 이런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인가. 예전처럼 레거시, 예전 레거시냐, 옛날 것이냐. 그러면은 레거시 것들은 새로 회자될 확률보다는 그냥 꾸준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업종을 생각할 때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전 업종에 대해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갈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종 자체가 과연 1, 2년 후에 혹은 6개월 후에 이 업종이 될 만하겠느냐, 소위 해볼만 하겠느냐, 이거를. 그러면 처음에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자금의 사용 시기를 먼저 봐야겠죠. 그런데 나는 10년 동안 안 써도 돼. 그럼 두는 건데 나는 2, 3년 안에 써야 돼요. 네. 그럼 2, 3년 안에 내 사이클이 한번 올 거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진짜 뭐 주식하는 그걸 판단하냐. 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죠. 흥분하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로 저도요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소위 고객들 손절치기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손절이 뭐예요? 손을 자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해야지, 네. 혹은 이거를 얘기를 알고 있어야지 저는 국장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손절할 모르면,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이신 게, 결국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돈의 어떤 흐름이 뭐 크진 않다 보니까 뭐 금방 막 쏠려가고 그렇죠. 하는데, 예. 결국에 이런 걸 뭐 좋게 얘기하면 뭐 트렌드에 따라서 막 간다는 건데, 네. 내 주식이 지금 물린 거는 모르겠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트렌드가 오냐 안 오냐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렇죠. 되는 건데, 그때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이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은 슬프지만 자를 건 자르고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한 쪽으로 미리 옮겨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긴 하겠죠. 그렇죠. 그건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트렌드 종목들이 좀 있긴 하지만, 당장은 또 뭐 2, 3월은 또 약간 네.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까지도 좀 조심해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뭐 연장선이긴 한데, 이것도 어찌 보면 뭐 손절한다는 것도 이제 원칙 같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뭐 또 다른 어떤 원칙 같은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네. 좀 있으실까요? 원칙은 네.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만드셔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게 맞아요. 네. 그 저도 이제 오래 하면서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나서,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나는 매도를 해야겠다.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네. 이것도 일종의 원칙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가들이 많이 했던 건데 이런 거죠. 한번 수익이 나면은 잘 안 팔아요. 원금에 팔지언정 이거를 계속 들고 가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분들이 국장은 단타 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올라갈 때 화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두 개는 자르더라도 여기서 하나가 터질 때 이걸로 많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내가 추세가 형성된 게 있으면은 그 추세를 끝까지 수익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수익이 나야지 자르는 걸 같이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원칙 뭐 조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어떻게 보면 매매의 속성.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개월 만에 막 8배, 6배 가면 네. 그걸 다 먹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그 한 10%는 팔고 막 네. 이런다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결국에 이제 크게 먹어서 다른 거가 손해가 나도 이제 메꿔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잖아요. 일부 그럴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극단적인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사례는 어느 정도는 좀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대형주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위 이런 거 어떨까요? 국내 주식의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 더 갈까요? 떨어질까요? 나오자마자 막 떨어지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떨어지죠. 네. 그게 시장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유동성이 떨어져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국내 주식의 특징은 조금 실적을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온이라 그래가지고 셀온이 뭐냐면은 셀온 뉴스, 셀온 실적 이러거든요. 편하게 좋은 게 나오면 일단 팔아요. 그게 약간 트렌드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예를 들어 15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사는 거죠. 적당히 올라와서 실적이 발표 잘 나오면 확인하고 매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미리 매매하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점점 이 국내 주식의 난이도가 좀 높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난이도는요 높습니다. 높은데 높은 만큼 좀 트레이닝이 된다면은 네. 또 그만큼 기대 수익률 높은 게 또 국내 시장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뭐 12월쯤에 왔으면 장 좋습니다 했지 않을까 네, 네. 싶기는 한데 네. 저도 여러 채널들이라든지 방송을 조금 다닌다는 전제하에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경험적인 거 봤을 때 너무 좋은 거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그것만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네. 약간 리스키한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히려 투자가 좀 더 쉬워진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런 거 빼면 다 좋습니다. 국내장은. 예. 마지막으로 이제 큰 틀에서 2024년에 이제 연초에 네. 이제 뭐다 이제 주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들 보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뭐 올해는 좀 특히 이런 거 좀 조심해라 아니면 이런 거는 꼭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무언가 판단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마지막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최근에 금융투자소들 금투세라 그러죠. 네. 금투세와 그리고 작년에 50억으로 상향이 된 주식 양도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내 주식은 12월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왜냐하면은 소위 10억 이상의 대주주들이 미리 팔았기 때문에 12월은 진짜 장이 너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부에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 시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제도적인 허들, 네. 국장을 국장스럽게 만드는 그런 허들들이 지금 정부에서 많이 없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확률이 높을 겁니다. PBR 1배 언더 정책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가를 조금 보게 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ROE 증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만약 시작을 하신다는 전제로 하면은 저는 모의 투자 먼저 해보셨으면 어떨까요? 모의 투자. 네. 네. 뭐 일부 금액을 가지고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뭔지를 내가 알고 나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건 정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들어갔다가 계속 돈을 집어넣으세요. 제가 오늘도 그런 사례를 보고 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처음에는 삼성전자 샀죠. 안 움직여요. 답답하니까 하이닉스 샀죠. 계속 중소형주 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테크트리가 그렇게 돼요. 항상. 네. 결국 신용 쓰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의 투자, 증권 HTS 보면은 증권사들마다 모의 투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못하는데 규모를 키워가지고 크게 욕심 내다가 보통 이제 막 그렇죠. 예. 꼬꾸라지고 모든 이런 투자가 것들이 그렇긴 많기 한데, 때문에 예. 사실 주식이라는 건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뭐 아예 작은 돈으로 아예 시작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모의 투자 같은 걸 네. 해가지고 조금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좀 키우는 쪽으로 해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생각난 게 하나 네,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할 때 결국에 내가 수익이 좀 나면 네. 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식에 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주식 자체를 끊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뭐 기준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동안 쭉 보시면서 네. 고객님은 그만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뭔가 이런 기준 같은 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투자자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했다 하냐면 네. 작은 금액에도 1비 하시는 분 작은 금액에. 네. 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3억 정도 하시는 투자자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3억에서 50만 원의 주식이 네. 50만 원 갖고 있는 주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어치를. 네. 그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상한가? 그러면 5, 3, 15 15만 원 수익이 15만 되는 원. 거죠. 그럼 3억이란 전체 포트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저기 거래세도 안 돼요. 한번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 잔고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향할 때 정배열로 우상향하지 않고요. 이런 식의 진폭으로 우상향이 될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빠질 거고 잔고도. 그런데 이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내해야 되냐면 변동성을 감내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변동성은요. 돈같이 보는 게 좀 덜 해야 됩니다. 자산이 이만큼 있으신 분도 요만큼 자산 빠지면 화날 수 있. 당연한 돈인데 근데 이것을 덤덤하게 보시는 분과 이만한 자산인데도 요만큼인데도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이 차이가 있어요. 네. 돈은 소중하지만 돈의 변동성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약간 이걸 뭐 게임 머니 같이 약간 사이버 머니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 정도는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너무 대담한 건가요? 예, 그 아니고 적당할 때 있어요. 장이 이 정도 빠지면 이 정도 빠지는 거를 괜찮다. 오르면 이 정도 오르는 거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하나 작은 것들이잖아요. 뉴스 하나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랑 싸우면은 히토리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중국이랑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들만 너무 반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만 하다가 힘들어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조금 특화되신 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땐 통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숫자 좀 강하시고. 네, 통계학과라든지 그 일도 이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약간 넘어오셔도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수익률이라는 것도 다 계산을 하는 거고 네네. 퍼센트기 때문에 이런 비율 같은 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단순히 금액으로 봐서 막 나 오늘 뭐 500만 원 손해 봤다. 그러면 이게 뭐 한 달치 월급인데 뭐 두 달치 월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저도 사실은 신입사원 때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저 연봉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금융위기 왔거든요. 바로 하자마자 2008년도. 네. 200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08년도 금융이 왔으니까 거의 연봉이 반 수준이 이틀 만에 날아간 거예요. 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일주일만 주식 보지 말라고. 안 보면 된다. 근데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게 되죠. 예, 보게 돼. 근데 이거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해야지 이것을 변동성을 감내하고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조금만 이렇게 파르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그게 성향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성향이니까 그거는 조금은 변동이 적은 자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나한테 잘 맞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남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한테 잘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그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룩하시는 네. 분들이 야구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야구요? 예, 야구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신입사원 때 주임이었죠. 박주임 너는 뭐라 그래요? 안타를 좋아하냐, 홈런을 좋아하냐 이런단 네. 말이에요. 그럼 저는 홈런 좋아합니다. 그럼 너는 긴 투자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야구를 얘기냐면 그 한번 돌 때까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겪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슨 왼타자냐 뭐 장타자냐 단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채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어떤 섹터 얘기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그 고객의 성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성 가는 종목만 드리는 고객도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단기성 드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드려봤자 안 하고 못 버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 성향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성향 알 거면은
모의 투자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이제 돈 걸기 전엔 잘 몰라요. 이 성향이. 맞습니다. 이 도박판 가가지고 판돈 걸어보고 잃어보면서 이제 자기 성향 나오고 보통 당구 쳐보거나 이러면 다 안다는 게 성격 다 알죠. 돈 내기 걸리고 돈 걸리면 이제 그때 성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처음에 좀 작게 하셔가지고 네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뭐 기록도 많이 남겨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인 성향이구나라는 걸 좀 정해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맞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올해 뭐 주목해야 되는 어떤 트렌드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산업적인 어떤 전망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